오늘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우리 오홍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인사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홍숙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국적이란 말은 빼시고. 네. 우리 오홍숙 선생님은 이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선생님도 기억 못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나게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생명의 전화 원장님.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둥글게 만나요 부산 대표님. 글쎄요. 네. 그거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13대 회장님. 네네. 오홍숙. 네, 맞습니다. 전 학장복지관 관장님. 네. 오홍숙. 네. 그것도 맞고. 지금 제 앞에 15가 있는데 다이내믹 부산 그 부산시보의 편집 자문위원으로 또 계십니다. 네, 위원회가 많아가지고요. 네. 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든 여러 좀 파트로 묶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생명의 전화 오홍숙 관장님이 선생님하고 제일 자연스럽게 어울리죠. 최근에 제가 고전에 상가연 TV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려라 하니, 우리 선생님의 닉네임입니다. 달려라 하니. 실제로 또 달려라 하니 같으시죠? 생명의 전화 이꼬르가 우리 오홍숙 원장님이신데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좀 할까요? 예, 상가연 TV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를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뭐 사람이 그저 와서 앉아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 자리에 오기는 왔습니다. 들려드릴 게 별로 많지는 않은데요. 그냥 저는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가 한 40년 생명의 전화와 함께 일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파생된 다른 일들을 자꾸 맡게 돼서 저 일 하다가 최근에 지난달에 큰 일은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전화 일은 손을 놓고 생명의 전화 안에 법인이 있어서 그 법인 일만 조금 좀 도와드리기로 하고 지금 생명의 전화 일을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지금 현직 맡아서 지금 몇 달 됐는데 3년 임기예요. 3년 동안에 부산의 그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 또는 사회복지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이런 거를 조금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조직이 작은 것 같아도 의미 있고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라서 거기 제가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민간하고 또 부산 시민하고 다리도 놔드리고 또 우리 안에 잘 그 우리들의 모습이 더 잘 이렇게 구현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이제 맡아서 조금 밀어드리고 이제 끌어들이고 하는 거죠. 협의회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복지사 여러분들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러기 전에 서강은의 할머니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 강은이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강은이가 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강은이 할머니입니다. 머리가 하얗고요. 머리가 하얘질도록 40년 동안 혼신을 기울이신 우리 그 생명의 전화 40년 전에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40년 전이면 지금 우리가 문을 연 게 부산센터가 문을 연 게 78년이에요. 1978년. 엄청 약관이셨을 거고 저도 그때 그 대학 갓 졸업하고 준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대학 갓 졸업하고 이제 저희들이 여성운동에 좀 관심도 있고 왜냐하면은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그때 지금도 안 좋지만은 그때는 엄청 어려웠던 시기라서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최성모 목사님 오셔가지고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운동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빠졌어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이제 힘을 합해서 생명의 전화를 시작했는데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부산을 이끌었던 그 뜻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 뭐 장기려 선생님이라든지 김동수 박사님이라든지 조광대 선생님이나 또는 한남석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생명의 전화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실무자로 제가 들어온 게 78년이고 준비위원회 시작한 건 77년이고 한 1년 전부터 준비위원을 해서 78년에 실무자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의 42년간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온 거죠. 아마 그런 어른들이 아니셨으면 제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뜻이 좋고 정신이 좋아도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워낙 훌륭한 분들 그리고 이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우리 시민들 그분들이 또 정말 뛰어난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은 기관에서 일을 했다.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계에 다 이렇게 오래된 법인들이 있어요. 오래된 유서 깊은 법인들이 있지만 우리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져서 시민에게 권한을 주고 그쪽에서 이제 이끌어져 가도록 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유형의 시민 단체와 같은 성격의 사회복지 법인이 된 거죠. 저는 아주 행복하고 행운이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한 40년 어쯤 지나면 오 선생님 같은 분 모시고 일을 해서 내가 참 복입니다.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말을 듣도록 제가 했었어야 되고 이렇게 네. 후배들은 왜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예. 아이들은 그처럼 이렇게 저희들의 뒷모습이 좋아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앞모습도 뒷모습도 뒷모습도 앞모습도. 제 선생님 등이 좋아서 열심히 쫓아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선생님, 아까 제 뭐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도 나왔고, 네. 우리 김동수 박사님 이야기도 네네네. 나왔고, 또 뭐 제가 모르는 이제 장모님 여러분들도 네네. 계셨는데, 어쨌든 그 어르신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될 때는 어쨌든 선생님의 영향이 좀 크셨고, 그 어른들이 뭔가를 알아볼 때는 어떤 취지에 좀 공감을 했길래 그 어른들이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정신이 우리 뭐 모토는 분명해요. 인간의 생명은 또 모든 생명체는 존엄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제가 있는 거죠. 생명은 존엄하다 하는 명제를 어떻게 이제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 시작은 자살 예방으로 시작했다라고 기록도 돼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자살 예방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주제잖아요. 전화 상담 하나 가지고 무슨 자살을 예방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대도시에서의 이웃 되어주기, 친구 되어주기, 벗이 하나라도 있으면 네, 힘이 생긴다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경청과 공감 운동이라고 하는 토대가 있네요. 상담이라고 하는 그 토대가 있고,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늘 아마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 또는 전문적인 어떤 역량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적정한 역량, 인간이기만 하면 되는 거냐 하는 것 사이에 좀 갈등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생명의 전화 그 중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하면 가령 지금 우리가 생명의 전화가 40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우리가 하던 일이 공공의 영역이 많이 편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가치를 가져가지만 뭐 둥글게 만나요 같은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럼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상담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같은 기관에서는
그거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존경하는 우리 둥글게 만나요의 모기관이 되는 그 비폭력 평화물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적정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문 기술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명의 전화가 발전을 해오고 시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안에 물론 전문가들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정신과 의사들 들어와 계시고 뭐 교사, 목사, 스님도 계십니다. 계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그러나 이거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건강한 시민이라면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자원봉사합시다 라고 이제 시민들에게 손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해오시지 않았을까요? 장수님이나 우리 김 박사님이나. 저도 이제 그 생명의 전화 36기 상담원이기도 한데 지금 생명의 전화와 생명의 시민 상담 교실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시민상담교실이 우리가 지금 43년 동안 했던 일에 가장 핵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인데 생명의 전화 안에 CR이 있다면 그건데요. 이제 시민을 초청해서 적정한 그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 그 공부를 하죠. 그래서 상담 이론, 또 상담의 기법, 또는 대화하는 방법, 또 본인의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자기를 잘 컨트롤하면서 또 전화 걸어오신 분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아시다시피 최소 5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기본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상담원으로 적당하신 분이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견습 상담하면서 상담을 거쳐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우시기도 하고 뭐 본인의 문제도 많이 해결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남을 돕는구나 나를 돕는구나 아 그럼 나도 도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있으면 생명의 전화를 잘 안 떠나시죠. 떠나시더라도 그 시민사회 자기 가족 안에서 자기 집단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다 해주시고요. 아마 한 2,000여 분 넘죠. 아마 2,500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숫자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요? 아니 저도 처음에는 그 시민상담 교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계속 안 되다가 제가 36기째로 들었는데 돈도 꽤 하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그때 할 때도 한 60명 정도가 들었었거든요. 숫자가 많이 작아지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뭐 오전반도 있었고 저녁 야간반도 있었고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올해만 그렇지 않았지 거의 다 두 타임으로 해왔고요. 우리 상담교실의 모델이 이게 오래됐지만 다른 이제 상담기관들도 다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물론 공부를 하고 근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우리 기관에 왔을 때 우리 기관의 그 현장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세요. 대학에 뭐 석사라도 오셔서 우리 거를 다시 듣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제목으로 같은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다. 내가 저기서도 들었고 대학에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생명의 전화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왜 여기는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생명의 전화 갖고 있는 역사성 같은 것도 있는 데다가 그 자원봉사자를 그 길러내는 또 현장에서 또 활동하게끔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나요? 그 밀집된 기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운 현장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인데 그래서 다르대요. 또 교수님들은 또 뭘 하시나 하면요. 당신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이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안 하는데 여기 와서 가르치면 눈들이 그냥 반짝반짝하게 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오면 더 행복해요 이러시면서 가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사회교육의 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생명의 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을 엄청나게 조직해내고 힘이 있다고 저는 또 느낀 게 시민상담 교실도 상당히 에너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밤길 걷기가 있죠. 밤길 걷기에 보통 자원봉사자만 뭐 거진 한 3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를 보고 엄청나게 놀랬더랬어요. 그것도 제가 12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300명 대학생들을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밤길 걷기 하면 모르는 분이 많을 건데. 네. 부연 설명은. 생명사랑 밤길 걷기라고요. 예. 이게 그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걷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함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건강을 위해서도 걷고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뭐를 하고 마장을 위해서도 걷고 뭐 모금을 위해서도 걷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생명을 생각해보자. 생명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웃사랑도 생각하고 하면서 가족과 함께 걷고 친구와 함께 걷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걷는 이유가 한밤중에 걷기 시작해서 어려움을 좀 뚫고 나면 새벽이 반드시 오더라. 그래서 새벽이 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헤어져요. 근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 밤새 걸어요? 밤새 걸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거를 유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행사로 그거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분들도 오시고 또 이제 일반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생명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돼 있어서 한 12년 가까이 했는데 많이 걸을 때 부산에 제일 많이 걸 때가 저도 너무 놀랐는데 6,000명이 같이 걸었어요. 근데 6,000명 걸은 그 해에 800명이 밤을 새웠어요. 나머지 한 5,000명 정도는 10시 반쯤이나 11시쯤까지 걷고 집에 가셨는데 800명이 밤을 새워서 7시까지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걸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누구하고 같이 걷는 게 아니고 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신청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당신 학교 학생들을 우리 반 애들, 그 옆에 반 애들 해서 5반을 탁 모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너무 안 걸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장에서 조금만 뛰어도 발에 금이 갔네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축구 조금 했는데 그 발목에 금 가는 애들도 있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뼈가 약하고 해서 뜬디는 선생님들이 이게 참 어려운 행사이긴 한데 당신들은 좀 애들 걷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들이 한 10몇 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큰 행사로 하질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인데 9월 한 달 동안에 한번 걸어봐라. 걷고 느낀 점을 우리한테 좀 보내주면 그걸 공유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굉장히 줄었어요.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이내로 줄어들었는데 대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대구는 한 3,000명이 걸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 지역에서 걸으니까 전체가 모여서 걷는 그 300명의 자원봉사자는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 없는데 왁시왁시 하면서 걷지는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걸으니까 그나 더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부터니까 이걸 좀 조직화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지금 동시에 걷고 네, 동시에 걷죠. 9월달 중에 어느 날을 잡아서.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인 줄 처음 알았어요. 모르셨어요? 아이고 저는. 그래서 9월 달에 걷는 네네네. 네. 좀 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 아까 현장성이 생명의 전화가 더 있어서 사실은 똑같은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생명의 전화 오면은 더 활동성이라든지 뭐 가슴이 이렇게 뛴다고 하셨는데 생명의 전화는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요? 생명의 전화는 여기 이거 보시면 우리 이 사진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사님들 계시고요. 법인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들 계시고 제일 중요한 상담원 심리 상담 교실을 거쳐서 양성된 상담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생명전화 상담원이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상담, 활동하는 상담원이 250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이 이제 전화선 2개를 이렇게 교대로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선한 이웃, 그러니까 상담원 중에서도 나오고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시가 이제 우리한테 좀 일정량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도 있고요. 최근에는 공동모금회가 차량도 한 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자살 예방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지원금들, 후원금, 지원금, 그다음에 보조금 이렇게 해서 살림을 살죠. 네.